예,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이 됐네요. 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현재 7,530원 동결을 요구를 했고요. 노동계 측에서는 7,530원을 1,790원으로 대폭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갖다 내놨습니다. 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밀당을 하겠죠.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뭐 8,000원대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이 저소득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려주는 수단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 이하로 줄 것 같으면 사람 고용하지 마 아니면은 사업하지 마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영업과 폐업을 가르는 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취업과 실업을 가르는 선입니다. 국내 영업과 해외 이전을 갖다 가르는 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단순히 어떤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임금 근로자를 갖다가 이렇게 임금을 소득을 올려준다 그러면은 어떤 나라 정부든지 최저임금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다가는 폐업을 하고 아니면 실업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 이전하는 어떤 그런 사업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 수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우리가 그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49%였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 한 20% 30%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은 36%, 일본은 40%, 독일은 48%였습니다. 한국보다 더 낮아요. 근데 이제 그 호주가 세계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인데 호주가 53%, 프랑스가 61%였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5,580원에서 또 6,03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8.1%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70원을 올렸습니다. 이거 7.3% 올린 겁니다. 그러다가 7,530원으로 무려 16.4%를 올렸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49%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엄청나게 급속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고용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어떤 그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 임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임률 있잖아요. 뭐 시간당 예컨대 뭐 5,580원이다 또는 7,530원이다. 즉 임률에다가 근로시간을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임률이 만약에 2만 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빵원이면 빵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제로가 되거나 짧아지면은 이 임금 소득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아마 중위임금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아마 60%가 충분히 넘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을 할 때 또 연봉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컨대 이제 주휴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40시간을 근로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7,530원에다가 290원을 곱해보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 1,890만 원 가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게 최저임금이 1,89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웃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프랑스가 17,599유로입니다. 독일이 17,280유로입니다. 자, 유로 환율이 뭐 대충 뭐 1,250원에서 1,300원이 가량 되니까 곱하기 하면은 대충 이게 이제 2,000에서 2,100만 원 수준이 될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지금 국민소득이 한 30% 정도 이상은 높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리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한 30%가 높은데 일본은 2015년 당시에 그 167만 엔 가량 됐습니다. 이거 원화로 환산하면 1670만 원 가량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일본은 이런 상태에서 아주 1%, 2% 아주 소폭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폭 올리고 엄청나게 크게 올리고 이번에도 엄청나게 올리자 이러고 있는데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봉으로 쭉 따졌을 때 1890만 원입니다. 일본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의 아주 지금 거의 어떤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노동계 요구대로 1790원은 모르겠어요. 만원 한다 칩시다. 만원. 공약대로 만원 하면은 이게 얼마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2,5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봉 2,500만 원이 최저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랑스, 독일을 월등히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0%, 40%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1만 원 하면은 2,500만 원을 한다? 이거 제정신일까요? 이거 미친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이거는 거대한 고용 확살극을 이거 예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자, 1만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7,530원 수준에서도 지금 연봉 1,890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 지금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일본은 47개 도도부현, 예컨대 동경도, 북해도 이런 도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토부, 오사카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오키나와현 이렇게 해서 47개 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이 다 다릅니다. 자, 올해 2018년 10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보면은 동경도가 958엔입니다. 그 다음에 동경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그 요코하마시가 있는 가와사키현이죠. 그죠? 이게 956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사카부가 909엔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 800엔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쭉 오다가 저 밑에 가면은 뭐냐면은 오키나와하고 이 가고시마현 등등 이러한 10개 현 정도는 현재 737엔입니다. 이게. 일본은 47개 도도부별로 다 다르고 이거를 갖다가 가중평균 해보니까 이제 848엔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연봉으로 따져놓으면요. 우리는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미 1,890만 원 가량 되는 거고 일본은 이게 해봤자 이게 뭐 1,700만 원 수준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끌어올리니까 당연히 어떤 고용에 대해 가지고 영향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자, 지금 매월 이제 2018년 5월 이게 가장 최신 고용 동향인데 이걸 보니까 취업자들이 7만 2천 명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이게 30만 명, 적어도 20만 명씩, 40만, 30만, 20만 명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만 2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7만 2천 명도요. 이걸 딱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일시휴직자가 6만 5천 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 내지 17시간 근로자가 14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7만 2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딴 데서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른바 비공공행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공행정인 뭐 국방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나머지 모든 영역 있잖아요. 제조업과 서비스 다 통틀어서 보니까 이쪽은 고용이 마이너스 1.4만 명입니다. 고용이 줄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세금을 갖다가 쳐부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증가를 했고 세금이 아닌 순수한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데는 일자리가 전체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만 2천 명인데 아까 7만 2천 명이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뭐냐면은 일시휴직자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내지 17시간 근로자 14만 6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에 대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어떤 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면은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문제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문제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문제요. 이렇게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얘기 다 들어갔어요.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침체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진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호도하거나 덮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2015년 5,580원일 때 중위임금 대비해서 지금 49% 수준이었는데 지금 7,530원으로 그냥 왔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일본처럼 이게 그 지방별로 차등도 없습니다. 산업별로 차등도 없습니다. 1988년에 최저임금 시행될 때 그때 1그룹, 2그룹이 있었습니다. 1그룹이 그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경공업이었고요. 2그룹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자동차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고부가가치 산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차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동결해도 됩니다. 이게 동결 필요합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산업과 업종, 그 다음에 지역별 차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에 목매다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저임금 근로계층이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계층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소득을 갖다가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원래 끌어올려주는 수단으로는 원래는 사회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각종 사회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사회임금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 사회임금으로서 보통 이제 이 저소득 근로소득을 갖다 보장을 하고 최저임금은 부차적 수단입니다. 또 하나 적정임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컨대 우리가 이제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그때 이제 이 어떤 표준 품셈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컨대 미장은 예컨대 하루 20만 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보다 견적에는 20만 원 준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가다 절반밖에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적정임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주는 방법은 사회임금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고요. 부차적으로 이제 적정임금 제도가 있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부차적인 어떤 수단인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갖다 다 덮어버리고 최저임금 하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무리수를 갖다 두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 수요다 그러면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 쪽을 갖다가 이렇게 좀 저임금 근로자 공급을 갖다가 또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어떤 저숙련 저임금 근로계층하고 경쟁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갖다 엄격하게 조절합니다. 도저히 그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수입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나라는 저임금 근로계층의 어떤 그 소득 그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게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는 게 맞고요. 사회임금은 대폭 올려야 됩니다. 사회임금은 이건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사회임금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적정임금제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임금 근로계층에 엄청나게 많이 공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적정선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어떤 이 저임금 근로자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 청년들이 사는 길이고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